영화반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 영화반점은 여러분들께 메뉴 선택의 자유 없고요. 네. 주인장들이 늘 메뉴를 일방적으로 정해드리는 오늘은 군만두와 탕수육입니다. 충무로에 동방땡땡이라는 데 있고 네. 을지로에 안땡땡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대체적으로 한 56년 된. 원래 중식 맛을 판가름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군만두입니다. 아 군만두. 군만두의 속과 튀김 정도. 네. 그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의 군만두, 오늘 진격의 OTT 작품 가운데 나눠볼 영화는 뭔가요? 해리건 씨의 전학입니다. I've got some really bad news. I will call you back. 스티븐 킹의 원작을 영화로 만든 거고요. 사실 스티븐 킹의 소설집이에요. 중편입니다. 그래서 피가 흐르는 곳에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소설집이고 거기에 제가 알기에는 첫 번째 작품일 거예요. 스티븐 킹이 계속해서 글을 쓰고 있는 정말 무지막지한 공포스러운 작가인데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영화 보셨잖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영화 중에 쇼생크 탈출도 스티븐 킹이 쓴 소설이죠. 미저리 같은 스티븐 킹은 많은 작품을 썼고 그 많은 작품이 다 영화로 만들어진 네. 그런 작가죠. 저는 이 해리건 씨의 전화기를 보고 나서 소설을 볼 때 영화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영화적 상상력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소설이 굉장히 공포스러웠어요. 아 영화보다 이 소설을 먼저 네네네. 접하신 거군요. 저는 스티븐 킹이 신작을 냈다 그러면 무조건 저는 무조건 찾아보는 스티븐 킹의 알란가 몰라. 이렇게 모르겠죠. 반방의 한국에 모르겠죠. 정말 어마어마한 열혈 독자가 있다는 걸 알란가 몰라요. 굉장히 좋은 작가고 뛰어난 작가고요. 공포 작가라고만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사실은 굉장히 위대한 문학성을 지니고 있는 작가입니다. 해리건 씨의 전화기도 저는 그런 맥락에서 읽었고 무섭지만 그 세상에 참 기이한 일과 우연스러운 일과 그리고 사실 이성적인 잣대로 설명할 수 없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실제로 세상을 살면서 벌어진다. 네. 그런 일에 우리는 어떻게 조응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작품이죠. 넷플릭스 오리지널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되게 심심한 날 채널을 돌리다가 오늘은 또 뭘 볼까 이걸 해보지 않습니까 다들? 신작 어디 보자. 저건 뭐야? 스티븐 킹 원작? 오 배우 어디 보자. 도널드 오 서더랜드. 제이드 마테. 오늘은 이거다 하고 봤거든요. 배우도 저는 도널드 서덜랜드 얘기하는데 누구라고요? 제이드 마테. 네. 제 인스타 팔로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보고 있나 제이드? 네 아무튼 확실히 세대 차이는 나는데. 그래서 봤는데 그럼 스릴러겠다. 위에 심장 쫄깃하겠다. 약간 이런 기대감에 플레이를 했는데 그렇진 않죠, 영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어딜 봐서 스릴러인가 하는 의아함을 영화는 좀 미스테리 쪽보다는 드라마에 방점을 찍고 있죠. 어마어마한 부호가 메인주의 한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데 그 성에 살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나이를 먹고 눈도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책 읽는 소년을 고용을 하는 거죠. 이분은 이제 증권가에서 어마어마한 큰 손이었는데 이제 은둔해서 사는 거잖아요. 아직도 신문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나중에 이제 핸드폰을 가르쳐 주는 거죠. iPhones just came out. Thank you. Let's give you a nickname. Pirate King. Wicked. Yeah. 그걸로 주가를 보고 뭐 거기서 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거기에 빠지죠. 사실 이 놓친 애가. 근데 빠지면 뭐해? 너무 오래 살았는데. 그러다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 아이랑 너무 친해졌고 아이가 좋아하게 됐어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지혜와 그 현자의 어떤 그런 현명한 태도와 이런 것들에 대해 되게 존경하게 됐는데 어쨌든 슬퍼하다가 반뚜껑 닫기 전에 핸드폰 쓱 넣어주거든요. 이게 화근이었어. I've got some really bad news. I will call you back. 해리건 씨가 문자를 해대서 죽은 사람의 그래서 이제 핸드폰에서 포스터를 보시면 이 아이가 무덤에 직접 찾아가요.
진짜 무덤 속에서 살아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자기가 전화를 해서 해리건 씨한테 전화하는데 무덤에 길을 대니까 진짜 전화기가 울리네. Mr. Hurricane, had anything to do with anyone dying? That made me. Unless they want an answer. 이런 거예요. 배터리가 오래 가요. 어디 그 배터리를 좀 바꿉시다. 네. 그 전화기 울리고 밤에 문자하고. 아. 그래서 막 살 떨리는데 이 아이가 학교에서 학폭에 시달리거든요. 맞아요. 뭐가 좀 잘 안 될 때 의논할 사람이 없고요. 그쵸. 이 아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아이는 일찍 엄마를 잃은 아이. 이 주인공이 엄마를 그렇죠. 일찍 잃었거든요. 그래서 얘기할 사람이 없으니까 해리건 씨한테 문자를 했을 거 아니에요. 또 제가 이런 일을 당했고요. 제가 어떻게 살면 좋을지 모르겠고. 그럼 해리건 씨한테 이상한 답변이 오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돼. 응징. 응징을 해줘. 만약에 소설이 긴 장편이었으면 그 응징을 하는 것에 이제 중독돼서 이 아이가 계속 뭔가를 할지 모르죠. 근데 소설은 중편이었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끊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의 그 중독성을 자기가 스스로 벗어나고자 하는 아이의 현명한 성장기를 보여주는 그런 얘기죠. 저는 그런 드라마가 좋았었어요. 그리고 설정 자체가 우리가 핸드폰에 굉장히 매여 사는데 그런 메타포를 좀 갖고 있잖아요. 사실은 죽음이라는 것 또는 중독성이라는 것 또는 미디어라고 하는 것들이 적정선에서 사실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이것이 이 작품이 갖고 있는 해안이자 충고이자 주제 같아요. 중독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해주긴 해도 스스로가 정장해야 되고 스스로의 주체적인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매달리지 마라 이런 거죠. 사실 스티븐 킹 하면은 한 20년 전만 해도 오 이랬는데 지금은 언제적 스티븐 킹 약간 이런 느낌도 있거든요. 스티븐 킹한테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지난 시간 윤재균에 이어서 사랑합니다 임 감독님. 계속 디스를 하시는데. 스티븐 킹이 갖고 있는 어떤 위대한 문학적 저력을 어쨌든 넷플릭스 같은 다양성이 강한 미디어가 좀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영화적으로는 조금 더 에피소드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가 겪는 것, 이 아이가 당하는 것, 이 아이가 이겨내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에피소드가 좀 두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모자라죠. 매사추세츠가 이제 하버드 있고 보스턴 있고 이런 데고 고위가 이제 메인주거든요. 스티븐 킹이 메인주 출신이에요. 그래서 아마 자기의 자전적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영화도 메인주네요. 메인주예요. 네. 어렸을 때 자기가 겪었던 일. 왜냐하면 약간 뭐랄까요, 그 스티븐 킹이 학창 시절이나 어렸을 때 약간 딸을 당했던 그리고 뭐 부모에 대한 기억이나 이런 것들이 소설 속에서나 영화 속에서 나오는 그 주인공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누군가가 있어줬으면 좋겠고 누군가가 자기가 연결됐으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항상 했던 아이였을 거예요. Why do you continue to come here? I got beat up pretty bad at night. 한편으로는 모든 아이가 모든 기성세대에게 너무나 의존하면 안 되듯이 이 영화나 이 소설에서도 그런 미디어에 너무나 의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자기 성찰적 주제를 또 넣고 있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작가적인 어떤 뭐랄까요 판단과 작가적인 어떤 자기 디자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들은 스티븐 킹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모자라지만 그래도 스티븐 킹 영화다. How'd you deal with that? Harshly. 그 해리건이라는 사람이 과거에는 대단히 엄청난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자본가였는데 지금 메인주의 한 시골에서 신문을 월스트리트 저널 아직도 보면서 근데 아이가 가르쳐주는 헤드폰으로 너무 신기해하면서 주가를 이렇게 만지고 이런 사람으로 그 캐릭터를 묘사하는 것은 인물에 대한 어떤 시선과 애정이 있는 작가나 감독이 아니면 그리기 힘든 얘기죠. 이 작품은 영화보다 소설이 좀 무섭다는 거. 맞습니다. 소설 읽으실 거를 권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나이든 할아버지 도널드 서덜랜드 네. 극 중에서
이게 아이폰 처음 써보고 이거 못 쓸 것이라고. 아, 맞아. 나중에 이게 가짜 뉴스. 맞아. 그 얘기 하죠. 맞아. 사람들이 이거에 거의 뭐 영혼을 빼앗기고 중독되고 이거 벌해된다. 뭐 약간 이런 그런 얘기 하죠. 식으로까지 근데 본인이 그러면서 계속 보시죠. 주가를 확인하시고요. 애가 책을 읽어주는데 안 들어 이제. 아, 그렇죠. 그 주가 보고 막 이러죠. 소설에서는 이제 그걸로 뭔가 돈을 많이 만들어내요 또.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엄청난 부자니까 이제 간여를 안 하다가 애가 가르쳐준 핸드폰 때문에 주가를 또 선수 아니에요. 그래서 또 돈을 벌죠. 제 친구들은 많이 지금 유명을 달리한 친구들도 꽤 많고요. 제 친구들 가운데 후배도 있고 제 선배도 이제 많이 돌아갔거든요. 이게 놀라워요. 아직도 페이스북과 이게 다 살아있어요. 전화번호도 살아있고. 그래서 가끔 떠요. 그렇죠. 해리건 씨의 전화기 같아. 이거를 사실은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주는 교훈 중에 하나는 잊을 건 잊어야 돼요, 사실은. 끊을 건 끊어야 되고, 자기 주변을 정리할 건 정리하고, 산 사람은 살아야 되고, 이런 거죠. 정리와 헤어짐과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기 성찰도 필요하다. 이런 것을 얘기해 주는 작품 같아요. 그렇죠. 요거 궁금해지는데 스티븐 킹의 작품들 굉장히 사랑하시잖아요. 그럼 아직 되게 영화화된 작품들이 이미 많지만 또 이거를 영화로 만들면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 스티븐 킹의 소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소설이 이시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마음속의 괴물 때문에 빚어지는 일이에요. 얼굴을 계속 바꿔요. 그러니까 어떤 살인 현장에서는 이 얼굴이었다가 다른 살인 현장에서는 이 얼굴인 거야. 그게 말이 돼? 근데 소설을 읽다 보면 말이 돼. 근데 그 얼굴을 계속 바꾸고 존재를 계속 바꾸는 살인자를 찾아가는 수사관들의 얘기예요. 현실적이지 않지만 그 비현실이 갖고 있는 이상한 현실성이 있어요. 우리 사이, 우리가 얼마나 마음속에서 자기의 괴물을 바꿔가면서 자신 스스로도 죽이고 다른 사람들도 마음속으로 죽이는가를 보여주는 얘기 같아요. 일본 감독이 그 이슬 만들었는데 진짜 잘 만들었어요. 스티븐 킹이 갖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작품 중에서 뛰어난 작품들이 있고 스티븐 킹은 만족하기도 하고 만족하지 못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문제 삼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가끔 출연해. 그 대부분 영화의 이기젝튜티브 프로듀서예요. 뭐냐면 자기 작품을 판권료를 제작비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 잘 되면 수익을 가져가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영화, 소설, 배우 이런 거에 다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고요. 아직도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늙은이에요. 호기심이 많은 노친네. 그래서 막 자기가 출연하고 단역 출연하고 막 이런 거죠. 그래서 영화를 보다가 스티븐 킹 또 나왔네 이런 재미도 있어요. May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Come on over here, sugar buns. 대단한 뭐랄까 정치적 진보주의자거나 정치적 뭔가 어떤 이즘을 갖고 있는 작가는 아닌데 그 이 사람의 작품을 보고 있으면 그런 동력을 느낄 수가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가야 된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무슨 자식 시체 발휘하는 부모다 이런 악마 같은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런 게 없어져야 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이런 영화를 보면 그런 현실이 막 보여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하는 게. 그러니까 현실에서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이런 영화를 보셔라. 그럼 그런 시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영화를 좀 보면 좀 반성하게 될 거다. 사람은 따뜻해져야 되거든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뭔가 해주려고 하거나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한테 응징을 하고 싶어 해주거나 이래야 되거든요. iPhones just came out. Thank you. You are a far different person now from who you were when we met. 서로에게 선물을 준 건 맞은 것 같아요. 해리건 씨 노친네는 아이에게 고전을 줬어요. 고전 문학. 그냥 걔가 읽는 게 도스토옙스키 무슨 러셀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읽어줌으로써 자기가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지만 어린아이는 그런 고전을 접하게 됐고 고전 문학이 갖고 있는 향취를 느꼈을 것이고 그 선물을 받았고 이 아이는 현대 문물을 줬겠죠. 서로 주고받은 건 사실이고 영향을 받은 건 사실이다. 세대 간에 누가 주고 누가 주도권을 잡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세대 간 차이가 있더라도 우리가 세대 간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주고받잖아요. 그런 것이 중요하다. 그런 것을 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영화다. 해리건 씨의 전화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이것도 한마디 한 줄 평 정리해볼까요? 착한 사람은 죽어서도 명언을 남긴다. 명언을 남긴다. 계속
뭔가를 문자를 주고 아, 제 관에 꼭 핸드폰을 넣어주신다. 알겠습니다. 전화 드릴게요. 네. 문자 카톡 할게요. 아, 네. 제가 영원히 전화번호를 저장. 삭제. 아까 누구라고 배우? 제이드 마텔. 아, 걔도 잘하고. 걔요. 걔가 한국 혼혈이에요. 아 진짜요? 네, 엄마가 한국 혼혈이에요. 그래서 약간 한국 쿼터? 쿼터 혼혈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너무 아시안 티는 전혀 안 나는데. 네. 네. 네, 맞습니다. 머리 색깔만 좀. 네, 이게 찐입니다, 찐. 아, 네, 거짓 아닙니다. 좋아야 되겠다. 나 좀 민족주의적이거든. 아, 그렇구나. 국뽕. 아, 예. 그런 의미에서 네. 저희 영상 영원히 박제되지 않겠습니까? 이 유튜브 영상. 그럼 여러분들이 많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원히 애써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얘기도 한번 나눠볼까 봐요. 요즘 극장 영화관이 너무 무서워하는 너무 분들 비싸. 많아요. 15,000원입니다. 네, 너무 비싸죠. 너무 비싸. 이런 게 있어요. 그 연령별 등급이 있잖아요. 15세냐, 18세냐. 이게 영화가 많이 터졌어요. 15세하고 18세 영화 터졌을 때 그 나이 차이 등급 때문에 200만 관객이 날아가요. 오, 그럴 수 내가 있죠. 제작자 입장에서는 감독한테 그 키스신 자르고 다 빼고 15세로 만들어 이렇게 해서라도 200만 원 확보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지금 5천 원 차이가 거의 예전에 200만 차이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수익 구조를 문제를 일으키는 어떤 가격인데 왜냐면 그만큼 관객이 못 와요. 약간의 박리담회가 좋습니다. 극장은. 사실 예전에 1970년대 80년대 태어나지 않으셨을 때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놀랄 때는 물가가 올랐다. 3가지였어요. 택시비, 그다음에 목욕탕비, 그다음에 극장료예요. 이게 오르면 물가 올랐네 이래요. 지금 10,000원에서 15,000원 되고 나서 사람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됐어요. 극장 못 가요. 맞아요. 여기에 팝콘 먹으면 25,000원, 밥 한 거 먹으면 둘이 가면 5만원? 팝콘 가격도 올랐어요. 네. 커피 가격도 오르고. 그러니까 이건 약간 정책적으로 문광부 장관 뭐 하나 몰라. 이런 건 정책적으로 약간 눌러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중적인 매체거든요. 극장은 대중적 미디어고 영화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15,000원보다는 한 11,000원으로 해서 약간 할인받아서 9,000원에 볼 수 있는 이런 거. 9,000원? 좋잖아요. 그러면 자주 가겠죠. 아이맥스는 한 25,000원 이래요. 또 못 봐요 이러면. 요즘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템퍼관 뭐, 네. 뭐 5만 원. 네. 누워서 보는데. 네. 10만 원 이런 거잖아요. 극장은 차라리 빌리지. 그러니까 자꾸 OTT로 몰리고 이런 거니까 이거 약간 균형적 정책을 펴야 된다. 이거 내려야 된다.